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기관들의 매수가 막 잡힙니다.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 포인트 자체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아나는 지수, 어느새 이제 다시 70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80까지 갈 수 있을까? 또다시 100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동훈 멘토님, 오늘 시장 좀 즐거우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웬만한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조금 좋았을지 몰라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있는 이제 리스크에 조금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악재들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도 있고요. 이번 주 한 주간 금요일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오랜만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1분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즐거웠던 하루입니다. 2062포인트 마감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조금 즐거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기관들의 매수가 아닌가. 자, 어제 1,500억, 오늘 1,400억. 좋습니다. 자, 투신권 7거래일 연속 매수. 맨날 투신이 판다고 저희가 찡얼댔잖아요. 그쵸? 찡얼댔는데 어느새 투신이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좀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으로 얘기했던 것은 한 2030포인트 정도가 바닥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의 다 맞췄던 것 같고요. 다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지금 남아있는 악재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번 주에 있단 말이죠. 자, 정동훈 멘토님, 이번 주 한 주간 좀 코스피 지수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우려감 지금 표출되면서 2050선 아래로 내려갔던 이유가 두 가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스코틀랜드, 찬성 반대 투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상 FOMC 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지수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 기자가 지금 기사를 하나 썼는데,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지어질 수 있지만,
있지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 이 문구는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기사를 쓰면서 미국에서는 조금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은 역시나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이 찬반 투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독립을 한다면 국내에서도 영국계 자금이 미국계 자금 다음으로 큰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립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온다면 역시나 국내 시장 크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예상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자, 어쨌든 시장 흐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제가 보는 관점도 말씀드려볼게요. 자, 정도 멘토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저금리 기조에 대한 유지 흐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나오게 되고요. 자, 스코틀랜드 독립. 자,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타 다른 나라들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이라는 곳이 자치국가의 덩어리 독립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른 국가에서 우리도 한 지방자치에서 우리도 독립할래. 우크라이나 마냥, 스코틀랜드 마냥. 그게 쫙쫙쫙 퍼져나가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자,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연합에서 일단 탈퇴가 되고 재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코틀랜드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핵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핵 잠수함 기지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큰 영향이 있을까? 자, 그 나라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반하는 행동을 하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큰 영향 자체는 지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어느 정도 좀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잠깐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바로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정도가 악재 상황이 그래도 많이 좀 거칠 것 같아요. 네. 이제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치. 5조가 나올 것이냐 5조 아래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나올까요? 네. 어떻게 나올까요? 삼성전자. 네.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국내 관련 종목들, 주식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제가 종목 다 뺐습니다. 아시죠? 방송에서 종목 다 뺐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좀 포트를 싹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내려앉았던 거. 근데 이번에는 반대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근데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간 밀렸던 부분의 실적을 한번 안 좋았던 걸 쏟아내면서 쇼크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좀 정도 멘토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주춤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최근에 좀 매도세가 좀 강한 게 사실입니다. 언제쯤 이 친구들이 좀 매수로 돌아올까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 외국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무섭게 사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자금의 성향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선진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 편중된 이러한 이머징 국가에 대한 이제 자금을 쏟아붓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FOMC 회의 결과 스코틀랜드 이러한 악재가 조금 나오면서 그런 패시브 펀드 자금이 꽤나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되면 이제 악재가 모두 해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부양책에 눈을 돌리면서 역시나 외국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국에서 돈을 풉니다. 돈을 풀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빨리빨리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자, 뭐 달러 강세 흐름에 의해서 환율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엔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원달러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서 시장 분위기를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요. 굉장히 조금 뜨끈뜨끈한 종목들이에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농협에서 택배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한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이 사실 농협에서 우리 택배할래 이렇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슈가 뭐냐면 우체국에서 토요일 날 안 하겠다 이거예요. 택배물을.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농협에서 불이 났죠. 왜요? 농수산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00억 원을 들여서 그 택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로 인해서 택배주들이 한번 호되게 한번 혼났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딱 느낌이 왔던 게 농산물만 한다.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바로 거치더니만 오늘 주가가 튀어오릅니다. 자, 정도멘토님 이게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오늘 상승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실상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에 뭐 내일 당장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택배 시장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오늘장 뭐 4.67% 조금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농협의 택배 사업 진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서 역시나 코스피 시장으로 현재 선물에서 8천억 원 외국인이 굉장히 대량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5% 급반 상태를 보였지만 지금 농협의 택배 물류 사업 진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전자결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는 뭐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모바일 결제 이러한 결제 시장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CJ 대한통운 우상향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오늘 외인들 매수와 함께 기관 매수가 들어와줬고 한진도 같이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한진이 오늘 몇 퍼센트가 오르고 끝났냐면요. 5.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딱 뭐 그냥 지난주 한 주간 오늘 이번 주에서 이번 초까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요. 바로 이제 급등을 좀 해줘요. 자, 차트 분위기를 본다면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작년 11월부터 본다면 거의 현 구간대 자체가 자,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어떤 구간입니까? 추세 바닥 포인트 잡히죠? 그렇죠? 그 정도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항상 빨리 잡아야 된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잡힙니다. 자, 현 추세대로 움직여준다면 한진의 다음 포인트, CJ 대한통운도 거의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포인트 라인을 그냥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이 정도 그림 잡히겠네요. 자, 여기에 갭을 메울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조금 저도 관심이 큽니다. 관심이 커요. 이 갭을 진짜 메울 수 있을까? 여기서 메우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어디서 해야 되냐? 수급점 같이 보셔야죠. 자, 그렇게 팔던 외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잡힙니다. 매수가 잡혀요.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도부터 말씀 주셨던 대로 악재가 완벽하게 거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매수하던 개인들이 매수세가 멈췄다는 거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CJ 대한통운도요. 차트를 보더라도 항상 이 친구는 거의 21선 깼다 하면 다시 올려놓거든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7월, 8월, 그 다음에 6월 초, 5월 계속 21선을 깼다 하면 주가를 다시 반등시켜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이번에 깼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다시 올려놨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전 고점까지의 포인트가 한계치로 잡힙니다. 네.
이거는 제가 추세상의 흐름과는 약간 어긋나요. 이건 전고점까지의 포인트가 한계치로 잡힙니다. 자, 17만원 정도가 한계치로 잡히네요. 수급 포인트 보자면 외인이 지금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만 최근 들어 샀어요. 근데 기관이 계속 팔다가 샀단 말이에요. 역시나 약간 수급 부분이 애매한 자리. 확실하게 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느낌은 조금은 안 든다. 오늘은 약간 지수의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지수가 상승을 주면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움직였던 그런 포인트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도면 짚어주셨던 것처럼 약간 애매하다. 좀 더 악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다고 매수하신 분들 일단 들고 계시는데 내일 보고서 매수하실 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종목 굉장히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보겠습니다. 자, NHN에서 투자를 했죠? 지분이 9%예요. 그 소식 나면서부터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9월 4일 한번 가고 그 다음날 점 상한가 가고 약간 쉬었다가 다시 오늘 또 많이 올라가네요. 자, 이게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또 추가적으로 갈까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도면 대표님 이거 얼마까지 보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상 한국 사이버결제 얼마까지 본다 이렇게 측정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이버결제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장에도 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NHN 엔터로 이제 피인수 되면서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큰 것은 NHN 엔터가 아닙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이제 상장이 조만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모 자금만 20조 원에 이르는 정말 공룡 기업이 이제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큰 200조 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결제 시스템입니다. 통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리바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루 전자결제 이런 결제로 해서 거래되는 대금이 6조 원 가량이 됩니다. 알리바바가 6조 원 가량이 되는데 이제 거래 대금이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결제 금액이 6조 원인데 여기서 1%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루에 600억을 그냥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이베이, 페이팔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한번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결제 단순히 전자결제가 결제만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알리바바에 들어가 보면 송금 정말 잡다한 별의별 게 다 됩니다. 심지어는 예금도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시가총액 20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장 기업이 될 건데 우리나라도 알리바바나 이베이, 페이팔 이런 기업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전자결제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업체가 생긴다면 정말 전자결제 업체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대기업들이 할 것 없이 이제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습을 첫 번째로 NHN 엔터가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 카카오 역시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또한 그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성장성을 가진 게 전자결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트가 가파르게 쓰기는 했지만 역시나 저는 한국 사이버 결제 정말 5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결제주 한국 사이버 결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도 많이 갔는데 다른 것도 좀 살펴보죠. KG 모빌리언스 더불어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날, 그 다음에 코나이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KG 그룹주들을 볼게요. 모빌리언스 회복이 좀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죠. 카카오 쪽에서 결제 시스템 들어간다 이슈가 많잖아요. 아직 회복이 좀 안 되는 모습이지만 서서히 그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확인했는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 나타나고 있고, 다날도 같은 움직임, 코나이도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한국사회결제가 난리가 났는데, 알리바바가 상장을 지금 이번 주에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관련주들이 주가가 출렁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 덩어리인 것은 한국사회결제가 아직까지 계속 피인수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추세적인 흐름에서 보는데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 다날이나 그다음에 코나이나 KG 이니시스 정도까지는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보셔야 될 것은 항상 수급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급 체크하시면서 수급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은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타이어입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간 진짜 엄청나게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수급 매력도인가요? 아니면 많이 조금 싸졌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인가요? 실적은 사실 3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종목인데요. 정도면서 한국타이어 지금의 이 상승 반등 흐름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사실상 이제 엔화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가 뭐 3거래 연속 조금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뭐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타이어가 뭐 하락했던 배경,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엔화의 약세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것이, 역시나 현대기아차 이러한 자동차주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데,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입으면, 역시나 한국타이어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타이어가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며칠 동안 반등했던 이유는 오늘 장은 특히나 뭐 장이 좋아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엔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07엔대에서 잠시 상승세를 멈추고 소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타이어가 바닥을 잡고 완벽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기는 엔달러 환율이 110엔을 한번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타이어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가파르게 반등을 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한 5만원 초반대까지 5만 1,000원 한 5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엔달러 환율이 110엔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바닥 잡기가 가능한 종목이 한국타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타이어가 이게 5월달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 편입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고점 한번 찍고서 그 이후부터 계속 흘러내리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편입됐던 그 시점이고요. 코스피 200에 그리고 최근에 좀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요. 정말 수급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요. 6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좀 지웠다가 다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관들 보자면 외인들은 정말 많이 팔지만 기관들은요. 오늘 88,000주, 어제 12만 주, 그리고 11만 주 좀 쉬었다가 또 사고. 그러니까 최근 6거래일 연속 동안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개인들의 물량, 외인들의 물량인데 외인은 그냥 주구장창 매도세를 보여줘요. 가운데 보시면요. 그냥 계속 팔아치우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의 물량을 보시면 좀 사는 것 같다가 개인들은 팔면 좋다 말씀드리죠. 최근 들어서 어떻게 흐름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간다. 자, 매수 주체가 누구누구?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다 삽니다. 기관 쪽에서. 이 흐름은 좋아요. 자, 그럼 언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까?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다시 방향성을 잃고서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매수, 기관의 매도 흐름만 보시고서 대응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간 매도가 계속 들어오면 가져가시고요. 기간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살펴보고요. 저희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막상막하토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일 LG화학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 확정 처리되면서 현재 포트에는 종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TNG가 오늘장 2.5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0.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노영성 멘토가 트루윈 종목을 매도 의견 주시면서 오늘장 1,400원에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정동훈 멘토의 한국전력이 17.9%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금조국 멘토의 오이솔루션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노영성 멘토의 대웅제약이 9.9%를, 5위는 금조국 멘토의 3위각기가 8.8%로 다시 한번 순위권에 등극하면서 현재 두 종목이 상위권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65.9%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동훈 멘토가 하루 만에 다시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100.8%를 기록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위는 조민규 멘토가 97.8%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고요. 3위는 박종형 멘토가 35.2%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AS를 할 건데요. 2주 전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제가 LG화학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네. 2주 전에 팔았다가 오늘 다시 샀어요. 제 원칙대로 하는 거죠. 추세 이탈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수급 괜찮아지고 해서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매수가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손절 쳤지만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황 보시고서 대응해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실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제 공개 방송상에서 아직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철의 자전거 아시나요? 네, 현재 수익률 한 37% 되나요? 나오고 있는데 안 팔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제가 갖고 나와서요. 12% 먹고 그냥 나갔습니다. 공개방송상에서만 해드리겠다고 그냥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했어요. 이런 종목도 있고 강동제약도 제가 여기서 손절 당했지만 10,000원 아래는 무조건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분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한 종목 좀 큰 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여기 좀 움직이길 바라고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뭐 동서나 현대제철이나 정말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오전 방송이랑 오후 방송도 같이 잘 보세요. 네. 여기선 제가 잠깐 주춤하지만 낮에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제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키워드 하나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 1등입니다. 정동훈 멘토 1등이죠.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갤럭시입니다. 그냥 뭐 사실 이 종목 뭐 뚜렷하게 뭐 말씀드릴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그래요. 재밌는 얘기를 좀 꺼내드릴까 해서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1등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볼게요. 우리나라에 1등 기업들이 많아요. 그냥 막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네, 현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각 분야에 그래도 1등 기업들이에요.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LG전자 아닌가요? 네, 뭐 하나 1등일 거예요. 네, 그렇죠? 있어요. 네, 가전제품 1등이에요. 자, 여러분, 1등 기업에 대한 비해 그런 게 있으니까 1등 기업은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 종목은 꺾여 있습니다. 두 번째, 애플인데요. 애플 쪽에서 이제 신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같이 보시자면 갤럭시를 제가 또 가지고 나왔는데 잘 보세요. 애플하고 삼성에서 두 가지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랑 노트 4랑 노트 엣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시장의 모든 시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스마트폰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이폰하고 갤럭시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이게 어떤 시너지를 주냐면 삼성이랑 애플 매출만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은요,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당분간. 자, 그래서 LG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LG전자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 보세요. 자, 작살이 났습니다. 왜요? 애플에서 24시간 만에 아이폰 6랑 아이폰 6 플러스가 400만 대가 예약이 됐어요. 예약 판매 됐는데 보통 첫날 예약 판매량이요. 일주일간 단위로 봤을 때 4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400만 대라. 일주일 동안 아이폰 얼마 팔린다고요? 그러면 1000만 대 팔립니다. 예약으로. 그냥 출시하자마자 일주일에 1000만 대 팔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아이폰이 컸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기다림이었는데 어떤 다른 시각으로는 그냥 노트4, 노트 따라한 거다.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갤럭시 따라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들도 굉장히 판매량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이런 얘기는 접어두고 종목 뭔지 아시겠죠? 종목 얘기 하고서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1위였죠.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종목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희망퇴직 받고 있어. 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받고 있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뉴스 기사로 기자들이, 여타 이런 기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들어서 압으로 떨고 있습니다. 어떤 압을 떨고 있냐면, 당신도 이건희 회장과 그 전 아버지 때처럼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말을 하던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뭐 했습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회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기서 왜 안 올리고 있을까요? 실적 때문일까요? 단순히? 잘 보세요.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보통 어떻게 하죠? 내다 꽂습니다. 삼성전자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주가를 어느 순간까지 눌린 이후에 다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3분기 실적이 5조대, 영업이익이 5조대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 시점이 기준으로 인해서 10월 초인데 바닥에 대한 인식이 하나 잡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4분기에는 모든 남아있던 안 좋은 것들을 떨궈내면서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도 잠정치까지 10월까지 해서 4분기 때 어쨌든 산타레일이니까, 그쵸? IT에 굉장히 행복한 시기잖아요. IT 제품들이. 그러면 4분기 그 시점 접어두고 다른 거 접어두고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시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기관의 매수가 잡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진 않아요. 자, 개인이 4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개인이 4거래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외인이 많은 물량 사주고 기관들의 매도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올라갔어요. 투신권은요.
보이시나요? 5거래일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네. 자,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까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릴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LG전자 네가 죽어야지 삼성전자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4분기 시장은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같이 올라갈 겁니다. 두 회사가 시너지를 받았어요. 모든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4분기 때 뭐요? 산타랠리, IT의 천국입니다.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요. 그 포인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과연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낮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 기관 매수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또 어떤 종목을 같이 말씀드렸냐면은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도 기관 매수만 들어오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사인 나왔고요. 매수하신 분들 오늘 올라갔겠죠. 자, 바닥에 대한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 언제까지? 10월 초까지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내일 당장이라도 보세요. 글로벌 위기가 뭐죠? 금리 인상 그거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스코틀랜드도 조용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랠리는 당연지사 삼성전자 우선주 어디 가죠? 100만 원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12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직 10월 초까지는요. 잠정치 발표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때까지 올릴 겁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듣고서 동의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사도 되십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안 사셔도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렇죠? 또 언제 또 빠질 것이냐. 한쪽 많이 올랐다가 승계 직전에 한번 주가를 많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승계 직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주가를 내다 꽂아요. 그러면 곧 이건희 회장이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는구나 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 지금 기억하시고요.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사실 항상 그래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를요. 112만 6천 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더 싸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현재가 부근 매수도 괜찮고요. 그냥 밑에 아래 걸어두시면서 매수를 천천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사실 1차적으로는 130만 원 잡습니다. 네. 130만 원 가봤자 수익률이요. 얼마 안 돼요. 한 7% 될까요? 네. 7%도 안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요 정도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크게 열어놓으니까 올라갈 자리가 많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포인트가 이제 거의 고점 영역이고요. 그 다음 라인이 여기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자, 살펴보자면 거의 고점 포인트에서는 이 정도 그림이 잡혀요. 그렇죠? 거의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내려보자면 거의 이 정도 포인트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시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라인은 130만 원짜리 간 다음에 어디일까요? 140만 원까지는 해답이 좀 답이 보이지 않나요? 자, 기관들의 매도가 줄었다. 매수로 들어온다. 그렇죠. 1차적으로만 130만 원까지 볼게요. 그리고 손절가는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115만 원 깨고 내려가면 알짜롭습니다. 보이지도 않네요, 아래가. 115만 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고 빠져나온 이후에 다른 종목군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안전한 방안이에요. 그때는 제가 보건대 바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삼성전자 한동안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고 그 흔들림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바로 정도면 멘토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수익률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는 세 가지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맨 첫 방송에 좀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말 팔기 싫다 그런 종목으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은 내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 단기의 이슈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KTNG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TNG가 담배값 인상안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연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의해서 KTNG가 하락을 보였는데 KTNG는 해외에서 담배 매출 특히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삼, 홍삼 이 부분의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감이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금연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단기에 담배값을 많이 인상시키려는 움직임 일본에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담배값을 인상을 하고 나서 단기 동안은 이제 흡연하는 인구가 줄었지만 조금 지나서 오히려 흡연율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가치가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금연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해외 성장과 그리고 홍삼, 인삼 해외 부분에서 또 한 번 성장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KTNG 고배당주와 실적 성장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가 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지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공산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강원랜드 현재 보합권 수익률이 제로 수준에 가깝지만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자.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연말까지만 보유하면 3%대의 시가 배당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강원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장기적으로 강원랜드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의 히든카드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환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옥수수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사료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본다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대략 예감이 가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좀 소폭 상승을 하면서 1,040원, 1,030원대로 회귀를 했지만 작년 고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차트에는 1,086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15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100원 정도, 100원 이상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료, 사료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연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환율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음식료, 사료주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회사가 구조적으로 변했고 환율 자체도 단기 스팟 가격이 아니라 역시나 장기적으로 한 달,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서 봐야지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옥수수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옥수수 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사료의 대부분의 원재료에 차지하는 것이 옥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곡물가를 가져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곡물의 대표적인 게 옥수수이고 곡물가는 대체적으로 옥수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매가, 대두박 등이 있는데 역시나 옥수수 가격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 가격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5월 달에
부시엘당 500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6센트, 거의 330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으로 보면 작년에는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격이 최근에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역시나 원재료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옥수수를 원재료로 쓰는 음식료, 사료 업체들은 뭐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사료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하이게인 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회사의 닭 사료입니다. 특별히 뭐 사료주다 이렇게 가지고 사료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키워드를 사료로 가지고 왔는데, 사료주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조정세를 다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고려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상 예전에 뭐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뭐 1,300원대 굉장히 강하게 외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나 뭐 아시는 분들은 2,000원 이상에서 전부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고려산업을 가지고 왔느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닭, 오리 사업부가 있는데, 고려산업은 단일 사업부로 사료 사업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육개나 뭐 오리 가격이 조금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고려산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설명했던 키워드, 옥수수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비중이 사료의 원재료 비중이 거의 65%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매출에. 그런데 그 원재료 중에서 또 옥수수가 한 70%에서 80% 가까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의 하락은 역시나 고려산업의 굉장한 수혜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이제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옥수수, 곡물, 뭐 대두박, 소맥, 이러한 곡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95%, 뭐 98%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화가 기조적으로 강세, 전년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곡물을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이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게 원화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1,100원 이하 그리고 1,050원대 이하는 사료 업체의 굉장히 우호적인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저평가 구간으로 다시 재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려산업, 지금 마지막 제가 음식료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지금 음식료 글씨가 작아서 굉장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화면을 뭐 재방송으로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때, 제가 음식료 이거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 중에서 올해 예상되는 순익 대비해서 가장 낮은 게 고려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PER 자체가 5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료, 사료 업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려산업이 가장 저평가 영역 구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올해 초에 1,000원이었던 주가가 8월 달에 3,4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대세적으로 음식료, 사료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3,000원까지 뭐 20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2,600원까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싼 구간이 고려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PER 현재 구간에서 뭐 PER 사실상 5배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아주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고려산업 충분히 메리트 있는 밸류에이션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가는 2,58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645원인데 2,58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목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안을 하면서 매수가는 2,58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음식료, 사료주에 대한 매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온다면 그때 가서 목표가 상향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 고려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